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가뿐한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이틀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자, 이 영향을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고점을 높여만 가고 있는 목요일장 치르고 있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요. 시장의 중심에 놓인 내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전쟁 이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이번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부터 똑 떨어지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진의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려 5년간 끌어왔던 전쟁입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전. 이번에 미국 ITC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웅제약의 주름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 이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들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일단 먼저 이제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균주 정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대웅제약과 좀 별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식약처로부터 해서 이제 이 서류 조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품목 허가를 취소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톡신 관련, 그러니까 이 보톡스 관련해서 이 판매 이건 이제 취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식약처 쪽에서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쓰려고 했는 거 안 쓰고 다른 걸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뭐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됐다 뭐 이런 식의 걸 해서 그 서류 조작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한 거고 이번에 식약처가 이 품목 허가를 메디톡스의 취소된 품목을 이 제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42개국에 이제 또 알리면서 요 부분에 대한 또 약간 부각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메디톡스는 여기서 이제 행정처분 이건 이제 취소를 지금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사실상 이렇게 나오면 좀 국내 쪽의 매출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우리나라 전체의 보톡스 시장이 한 1,000억 규모가 되니까 그리고 메디톡스의 전체 매출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국내 쪽에서 나오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대웅제약과 이제 문제가 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ITC에서 대웅제약이 이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간 미국에서 수입 못하게 한 거죠.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 대웅제약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 보톡스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원래 이제 이 ITC 이 소송은 여러분들도 많이 익히 아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과 애플도 아시죠? 이 ITC 쪽으로 갔었어요. 가가지고 막 소송하고 옛날에 그 디자인 관련 막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퀄컴과 인텔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가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행정명령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한번 결정이 나버리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겨버립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앞에서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ITC로 소송이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좀 합의를 하는데 이번에 너무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나올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데이터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메디톡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렸던 이 판사 같은 경우가 아니 뭐 DNA 관련해가 보니까 동일한 기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만든 거 이게 확실하다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합의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대웅제약 역시도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합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양쪽 모두 좀 강대강으로 갔는데 요거는 좀 타격이 확실하게 크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게 보통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서명까지 있어야 되는데 행정판사의 결정이 번복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한번 이렇게 가고 나면 그 중간에 이제 심리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죠. 예, 근데 이번에 이까지 안 갔다라고 보면 사실상 이제 지금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양쪽 모두 이제 추가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식약처 쪽으로 소송을 행정명령 취소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도 뭐 추가적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결과가 뒤집힐지는 좀 의문이고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양쪽 모두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모두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출혈이 컸습니다. 언제쯤 종료가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최후 승자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앞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을 잃은 거죠. 물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쪽 모두 지금 추가 행정 소송을 내고는 있어요. 근데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메디톡스는 국내를, 대웅제약은 이제 미국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양 사이에 이게 치명적인 악재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메디톡스는 국내를 잃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내 전체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가 3분의 1이니까 피해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3분의 1 쪽에 대한 매출만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주가가 안 내렸다면 모르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를 감안한다면 이번에 미국 쪽에서 승소를 한 거는 제가 보면 꽤 크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미용 성형 시장 1등이 어쨌든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잃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여기 대웅제약과 소송에서 만약에 메디톡스가 만약에 혹시라도 패소를 했다면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어찌 보면 사업의 존폐 여부까지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죄송합니다. 네, 메디톡스의 뭐 이제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인데요. 죄송합니다.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보톡스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 보톡스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피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대웅제약이 원래 하고 있는 매출에서 그 보톡스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도 다 빠진 건 아니죠. 미국 쪽만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게 뭐 이 회사의 명운이 걸리고 뭐 치명적인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또 이 두 종목 모두 이번 이 보톡스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빠진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메디톡스나 뭐 대웅제약이 이번 보톡스 전쟁에서 뭐 서로에게 뭐 승패가 있다 맞다 하지만 사실상 최종적인 승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양쪽 회사의 치명적인 타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다만 이건 거죠.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제가 보기엔 이득을 받는 건 휴젤이죠. 휴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 보톡스 관련해서 이제 2위, 국내 쪽은 2위인데 1위 사업자가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진출할 수 있는 또 교두보도 사실상 대웅제약과 경쟁하고 있었던 부분이 또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휴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휴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전 이 얘기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는 김혜진 전무가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해야 되겠죠? 주식학개론 그 가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톡스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마침 이 얘기 나온 김에 미용, 성형 이쪽으로 집중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보톡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좀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실제로 뭐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감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건 체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글로벌하게 봤을 때 실제로 좀 커지고 있나요? 네. 오늘은 좀 미용 성형 시술 특집으로 준비가 된 느낌인데요. 제가 좀 할 말이 많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쪽도 관심이 많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또 우리 김혜진 전문가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미용 뭐 수술, 플라스틱 설저리 뭐 이렇게 성형 수술은 아니더라도 네. 시술은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건 느껴지실 텐데 정말 과연 글로벌적으로도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섹터를 소개해드리는데 이 섹터들의 공통점, 이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섹터의 공통점들은 다 실적을 다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는 그 종목군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미용 성형 쪽을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주위에도 진짜 많거든요. 이제 네. 뭐 굳이 뭐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시술 쪽으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시술은 뭐 용서해줘야 된다. 네, 시술은 수술이 아니다. 네, 성형했다는 걸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미용 성형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크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 성장 이제 성장률을 보면은 10.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일단 미용 성형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뭐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뭐 가슴 수술 뭐 이런 걸로 좀 한정적인데 이게 이제 자꾸만 뭐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 했는 사람, 코 수술 했는 사람,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니까 자꾸 뭘 만들더라고요, 상품을. 수요 네. 그 소비층들이 있으니까 네.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새로운 거 자꾸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뭐 보톡스, 필러만 그쪽에 시술 쪽에 꼈다면 지금은 또 초음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리프팅이라든지요. 그렇죠. 네, 그런 수술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소비층들을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류들이 많이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연평균 10.6% 상승하고 있다. 제가 이 그래프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미용 성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수술과 비수술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그 아까 말했던 네. 그 시술과 수술의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비수술이. 수술은 정말 칼을 대는 거예요. 네, 칼을 대는 건데 비수술은 칼을 대지 않고 뭐 주사라든지 네. 뭐 초음파라든지 뭐 그런 거 주는 건데요. 일단 시장 규모 그래프 한번 볼까요? 제가 시장 규모 그래프도 준비했는데요. 이 미용 성형 시장이 정말 글로벌적으로 큽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국내 시장 쪽도 보여드릴 텐데 글로벌적으로 큰 시장이 이제 미용 성형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보시다시피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작아질 리는 없고요. 네. 일단은 거기서 실적도 해외 쪽의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여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네, 직접 컨택트를 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는 코로나 때문에 뭐 작아진다, 갑자기 침체가 된다라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용 이제 이뻐지고 싶은 멋있어지고 싶은 욕구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꺾이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욕망은 뭐 네. 꺾이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인 합계 수술, 성형, 미용 성형의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수술적인 것과 비수술적인 것이 있으면 비수술적인 거, 시술 쪽. 이 시술이 글로벌적으로도 늘고 있습니다. 연으로 봤을 때 계속 늘고 있고요. 수술 쪽은 정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얼굴 쪽, 뭐 쌍꺼풀, 코 쪽의 수술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해외 쪽, 글로벌적으로 큰 시장은 이제 뭐 가슴이라든지 신체에 있는 뭐 지방흡입 뭐 이런 수술 쪽이 더 미용 시장이 더 크거든요. 이게 이것만 봐더라도 그러니까 동서양의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서양 쪽은 그러니까 얼굴 쪽보다는 이제 몸매 쪽에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점수를 더 부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동양 쪽은 아무래도 얼굴 쪽에 조금 더 외모를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저 그 수술 쪽 부분과 비수술 쪽 부분에 구분하는 걸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다 아실 거니까 다 아시는 내용에서 어떤 시장이 좀 큰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술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반면 얼굴 쪽에 수술이 많지만요. 해외에서는 뭐 신체, 가슴이나 지방흡입 쪽이 큽니다. 그리고 비수술 쪽도 제가 그 시술의 범위를 나눈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주사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옆에 왼쪽에 보시는 표가 이제 수술. 그래서 수술적인 미용 성형 그러네요. 시장에서 네. 어디가 가장 큰지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가장 크죠. 네, 가슴 쪽에 미용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옆에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미용 성형 시장에서 정말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두 시장으로 구분했지만요. 비수술 부분, 시술 부분인데요. 이것도 또 나누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침습, 이건 주사를 사용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비침습 또는 최소 침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뭐 레이저나 뭐 고주파 이런 걸 네.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침습은 뭐 아까 보톡스, 필러 네. 같은 거 시장이 이미 좀 열려 있었고 요 부분이 이제 비침습, 최소 침습을 나타내는 미용 시장 시장인데 보시면 좀 아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정말 유행한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다 레이저는 뭐 워낙 많이 맞으니까요. 그렇죠. 레이저는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도 이제 커져가고 있고 좀 기대가 돼가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기대가 되는 미용 성형 시장이었지만 정말 최근에는 좀 더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최근에 미용 성형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연령층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네. 연령층이 다양해졌고요. 이게 뭐 예전에는 뭐 40, 50대 여성층이 좀 주소비층이었다면 지금은 좀 낮아졌어요. 좀 고르게 20, 30대 여성층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게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SNS라든지 이런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미용 같은 부분이 좀 이제 비교 대상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 뭐 SNS나 이런 쪽에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비포 앤 애프터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런 게 좀 발달되면서 SNS 시장이 발달되면서 좀 젊은 소비층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SNS에도 인해서 뭐 미에 대한 욕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죠. 네. 이것도 제가 네. 이번에 미용 성형 시장을 이제 저는 물론 커질 건 느껴지지만 수치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남성 미용 성형 시술 수요가 좀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몫했어요. 최근 좀 가파르게 미용 성형 시장 성장이 좀 성장하는데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남성들도 네. 그 수술 쪽 성형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뭔지 아세요? 코? 코? 아니에요. 네, 가슴이에요, 가슴. 남자도 가슴 네네. 성형한다고요? 글로벌적으로 너무 놀라시니까 제가 글로벌적으로 이게 좀 충격이네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남성 성형 미용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가슴입니다. 그럼 진짜요?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이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대로 촉수를 여유증이라고 하죠. 네. 아. 그 시장이 남성 미용 성형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예. 그리고 뭐 비수술적 요소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네. 보톡스가 가장 예. 큰 시장. 그러니까 남성들이 최근 이렇게 성형 시술도 많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많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뭐 한 번 해본 사람들은 이 효과를 보면은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쪽이니까 보통 이쪽은 그러잖아요. 보톡스 뭐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맞아본 사람은 없다고. 맞아요. 한 네.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적으로도 성장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자, 미용 성형 쪽으로 글로벌 시장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연평균 10%씩 성장한다는 게 정말 뭐 대단한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국내이지 않겠습니까? 국내에도 사실 뭐 수술하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K뷰티가 워낙 또 유명한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국내 시장의 미용 성형 시장은 어떤지 좀 볼게요.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큰 시장인데 정말 이 안에서 국내 미용 성형 시장은요 좀 독보적입니다. 뭐 항상 뭐 성형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나라가 빼놓지 않고 나오니까 거론되니까요. 강국이라고도 네. 하잖아요. 물론 저는 뭐 그게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의 뭐 의료 시장이니까 일단 강국의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로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25%예요, 우리나라가 시장 규모가. 그 4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인구 대비해서는 정말 많긴 하네요. 정말 인구 대비해서 많은 수치고요. 물론 이 규모는 이제 해외에서도 요즘에 원정으로 그가 포함된 거군요. 네, 수술을 하러 많이 오시니까 그쪽의 시장 규모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거의 글로벌적으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비율도 우리나라 이제 인구 1000명당
성형 비율이 1위거든요. 이건 표로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글로벌 강국이라는 부분이 일단 뭐 절대적으로 좀 좀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표 하나 보여주시면 미용 성형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가 연간 5조 원 수준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글로벌적으로 미용 성장 규모가 4분의 1이라는 거. 맨 와, 오른쪽 이 표에서. 5조 원이 뭐 제가 워낙 5G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네. 우리나라 국내 지금 하반기 투자 5G 투자가 지금 5조 원을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만큼 미만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치로 비교하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5조 원 규모고요. 네. 그리고 옆에 가운데표는 이제 인구 1000명당에 연간 얼만큼 성형수술을 하는지, 얼마나 성형수술을 했는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위죠. 이게 비율이 1000명당 13.5명이더라고요. 100명당 1.3명 정도가 이제 성형 이런 시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별의 총 시술 건수를 보면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시술도 많이 하고 비율도 높고 1위 아니냐라고 했을 때, 총 시술, 그러니까 인구가 그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 시술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미용 성형 시장에서 가장 큰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입니다. 아, 브라질이 확실하게 그 미용 쪽으로 아까 많이 가거든요. 그 글로벌적으로 미용 성형 시장의 가장 큰 그 수술적인 미용 네. 성형이 가슴 가슴 성형, 쪽이라고 예. 했잖아요. 그리고 신체 이제 그 지방흡입 네. 또 이제 많이 큰 시장인데, 그쪽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데가 이제 미국하고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서의 이제 뭐 수요층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잠시 후에도 뭐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글로벌 해외 매출을 가지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해외에서 최근에 또 이렇게 한국이 뭐 성형이나 미용 시술에 대해서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K-뷰티가 또 네.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화장품, K-뷰티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냈던 건 화장품 쪽이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미용 성형 시술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럼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그 랠리를 이제 이런 미용 성형 쪽에서. 기업들 쪽에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음 후발 주자다라고도 하는 그런 평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수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이거 왼쪽 표 보시면은 의료기기, 우리나라 네, 그 미용 성형 의료기기를 영위하는 수출한, 네. 기업들의 수출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계약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역시 국내 의료기기, 그 미용 성형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 그럼 그쪽에 좀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좀 최근에 국내의 미용 성형 시장이 더 커진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예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수요가 또 한층 또 증가를 했거든요. 최근에 요 긴급 재난지원금. 요게 약간 문제가 되긴 했잖아요. 이게 성형 쪽에 이걸 써도 되냐 마냐 했는데 어쨌든 그렇죠. 뭐 되긴 하더라고요. 요거가 이제 그 결제를 받는 폭을 좀 넓히면서 네, 이쪽에 이제 비급여 분야에서도 이제 결제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최근 이제 아무래도 언택트 재택근무가 많으니까 맞아요. 보통 이런 거 뭐 보톡스도 뭐도 맞으면 한 일주일 정도 좀 부어 있는데 회복 기간이 예, 필요한데. 그거 때문에 또 이번에 많이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시잖아요. 네. 원래 시술이나 그렇죠. 수술을 받으면 마스크를 원래 껴야 되는데,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걸 껴도 모르죠. 예. 네, 뭐 성형수술 티가 했는지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요것 때문에 최근에 네. 요 시술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관련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라는 2분기의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디에 많이 쓰였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뭐 물론 뭐 실생활 음식이 제일 많았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많이 쓰셨는데요. 거기 중간쯤 보시면 쭉 보시면 헬스 임의용 쪽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사용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저희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큼 사용했는지인데, 오른쪽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액. 그렇죠. 네, 금액이, 매출액이 네. 정말 상위 4개, 5개 안에 드는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확실하게 네. 안경이랑 병원 약국 이 금액 엄청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이쪽도. 병원 약국 쪽도 이게 네. 미용 쪽이 그러니까요. 네, 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기사에서도
갑자기 이제 안경 수요가 늘었다고, 네네. 안경 매출이 늘었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안 사도 됐었는데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살까라는 수요가 늘었고요. 그다음 요거 쪽 병원하고 네. 이 이미용 쪽이 이게 그쪽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병원 쪽이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마스크도 끼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감기를 걸리는 저도 환자 한 번도 안 수가 봤어요. 예.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오히려 지금 뭐 경영난이다, 적자다 하는 게 많은데 오히려 이번에 그 이미용, 그 미용 성형 시술 때문에 이 병원들의 매출이나 이 임용 쪽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 그럼 이 점에서도 조금 더 실적 면에서도 기대가 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글로벌적으로 또 국내에서 탄탄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 미용 성형 시장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하게도 미용 성형의 강국이죠. 국내의 이 현황에 대해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자, 리메드, 클래시스, 파머 리서치 프로덕트, 한스 바이오메드인데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세 종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눈에 것 딱 같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클래시스, 파머 리서치 프로덕트, 한스 바이오메드는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 리메드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왜 제가 설명드리는지는 이 종목을 설명할 때 아실 겁니다. 자, 리메드는 이제 지금 원래 그 많은 분들이 이 지방 이제 이 뭐 흡입을 원래 하는 거가 네. 있었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고 좀 위험하고 네. 뭐 뉴스 보면 지방 흡입 수술 하다가 뭐 의료 사고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 부분에 우려감이 있는데 이 리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방 그러니까 지방층이 깊게 들어가서 지방 세포를 얼려 죽이는 그 기술이죠. 그러니까 제일 얼려서 죽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젤틱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 관련 부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오래되긴 했어요. 그 제품이 네, 젤틱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폴스커프팅이요. 예, 요게 이제 교체 수요가 지금 이제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이제 엘르간 쪽에서 만든 이번에 이제 쿨톤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거기에도 이 동사가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교체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매출이 꺾일 수 있었던 부분이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쿨톤이 앞서 있었던 이제 그 이제 젤틱이 쿨 스컬 이름도 어렵던데요. 예, 쿨 스컬프팅 그 관련 그거랑 조금 더 보완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얼려서 지방세포를 얼려서 죽이는 것만 하는데 이 쿨톤 같은 경우는 얼려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근섬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육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탄탄하게 그러니까 지방 수술을 흡입을 하고 나면 살이 처지는 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막아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수요를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하나 준비해 보시겠는데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비 수요, 이 소모품 수요가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다음 수요, 다음 그림을 보시는데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이게 이제 엘러간이 이번에 만든 쿨톤, 네. 쿨톤의 이제 비포 이제 애프터 사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비포도 이런 분이 왜 이걸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부 다 몸이 좋으신데 굳이 이런 분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 나서 더 탄탄해지는 거죠. 근육이 조금 더 탄탄하게 윤곽도 더 잘 나온다라고 해서 이쪽 관련해 가서 많이 복근이 들어오고요. 생기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이런 이 지방 얼려서 지방을 녹인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약간 전체적인 게 아니라요. 다 극소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은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 별로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뭐 실질적으로 좀 마르셨는데 특정 부위만 좀 살을 찌신 분들 이런 분들 오히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젤틱 쪽 제품보다는 오히려 이번 엘러간 제품이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앞서도 또 이야기 뭐 김민진 전문가님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도 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맞고 나서 바로 활동하는 게 조금 뭐 물론 뭐 괜찮다고 하지만 좀 불편함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쪽 관련 부분에 또 수요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엘러간이 이 쿨톤을 많이 판매하면 많이 판매할수록 그다음에 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대신 좀 전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쿨톤이 잘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예, 만약에 쿨톤이 생각만큼 안 팔리면 그건 잘 안 팔릴 것 같긴 하지만 안 팔리면 사실 매출은 좀 감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얼려서 이 지방 이제 소위 말하는 죽이는 요 시술 자체가 10년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할 사람 다 해보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는 사실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체 수요가 확 일어나면 괜찮은데 안 일어나면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리메드의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클래시스를 볼 텐데요. 클래시스는 정말 네, 슈링크. 네, 그렇죠. 정말 메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슈링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슈링크는 최근에 정말 제 주위에도 많이 하시는 분들 수요층이 고객층이 늘었거든요. 슈링크는 이제 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초음파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을 해주고 피부 재생을 해주는 기계인데요. 이게 원래 지금 원래는 그 울세라라고 하는 원래 비싸잖아요, 울세라가. 그렇죠. 글로벌적인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던 분야였는데 이제 국내 기업인 이제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출시가 되면서 참고로 이거 TMI이긴 하는데 네. 슈링크는 지금 우리 그 유창호 앵커가 맞으셨어요. 그런가요? 네. 어쩐지, 그만큼 이제 남자들도 많이 합니다. 너무 대중적입니다. 어쩐지 되게 나중에 넘기면 한번 탄력이 물어보세요. 네, 리프팅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나 지금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일단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60%가 나왔어요. 네,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부분은 이게 좀 팁 수요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미용 성형 기기를 생각하실 때 그러면 기계 납품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기기는 납품 처음에 하고 그다음 거기에 소모품들이 있어요. 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뭐 이게 뭐죠? 이 성형외과 광고에 보면 우리는 이 팁 쓴다, 이 팁 쓴다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네. 팁에 따라서도 뭐랄까 그 고객들의 수요가 달라질 수가 네.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뭐 촉감과 그다음 굴곡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 팁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 팁의 교체. 그러니까 슈링크가 많이 사용이 될수록 물론 기계는 하나입니다만 많이 사용이 될수록 그 팁의 교체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 이렇게 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달성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한번 깔아놓으면 네. 이제 교체는 이것밖에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슈링크가 정말 얼만큼 좀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슈링크는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탄력이 필요한 곳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뭐 아까도 기존에 설명해 드렸지만 초음파를 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슈링크가 또 인기를 가지게 된 게 2018년 중순 즈음부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갑자기 콘텐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네. 유튜브에서 슈링크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버들이 이 슈링크가 효과가 진짜 좋다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입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울세라랑 이 점유율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이게 점유율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슈링크가 저렴하니까 네. 국내에서 출시가 된 게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급격하게 지금 피크를 찍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슈링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미디어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쪽에 꾸준히 쓰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표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슈링크가 이미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뭐랄까 이제 납품될 때 다 납품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도입된 이제 슈링크 기계 나타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침투율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국내 병원에 어느 정도 슈링크 기계가 들어가 있냐라고 했을 때 24%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국내에 이제 미용, 성형 하는 병원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 그 슈링크의 침투율이 높지가 않고요. 일단 요 침투율 가지고도 이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의 수요도 그렇고요. 소모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소모품 매출액인데요. 그냥 뭐 수치로 그냥 그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사상 최고치를 더 찍을 것이고 내년에도 더 글로벌적인 매출도 생기면서 그쪽에 더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이 일단 슈링크 하나만 가지고도 클래시스는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치는 앞으로 더 있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도 한 가지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합니다. 네. 그게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방 네, 녹이는 거. 다이어트 예. 알파인데요. 그래서 플래시 설명할 때 슈링크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설명해드릴까 하다가 했는데 알파라는 기계를 이제 그 피하 지방을 얼려서 없애는 그것도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업황에서 설명해드렸지만 이 미용 성형 시술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슴이나 그다음에 그 몸매 관리하는 지방 흡입을 하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자꾸 제품을 늘리려고 하는 매출처를 확대하려고 하는 수가 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클래시스는 지금도 저는 되게 투자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는요? 아 점수는 네. 이거는 이제 뭔가 클래시스는 9점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2018년에 한번 좀 강하게 좀 밀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도 이제 필러를 대체하는 힐러다라고 해서 네. 미주란이죠. 그러니까 네. 연어에서 추출한 이 물질을 가지고 들어간다. 아무래도 이것도 진짜 최근에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왜냐 처음에 근데 이게 필러보다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네. 엄청 비싼데 뭐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를 맞으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해서 공급을 오면 맞는데 한 번 맞을 때 한 100만 원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세 번을 맞아야 돼요. 세 번을 맞는데 100만 원인데 지금은 한 1회 시술 한 20만 원까지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근데 이거 한번 사용하고 나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 리주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제가 맞아봤거든요. 근데 많이 아프다던데. 예, 저는 효과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맞으면 말 그대로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필러보다도 아파요. 네. 원래 가기 전에 얼굴에 이렇게 온통 이렇게 크림. 마취 크림을 바르거든요. 네. 그래도 안 됩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맞아본 사람들이 효과는 있는데 아파서 좀 망설여서 이번에 여기를 마취제까지 포함된 거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덜 아프게. 새로 그렇게 신제품을 만들었다고요. 어쨌든 근데 이 리주란이 이제 피부 재생 쪽. 맞아요. 이제 필러는 말 그대로 이제 무기물이니까 여기 소위 말하면 약간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보형이죠. 그리고 여기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연물이고 말 그대로 이게 피부를 재생하는 쪽이라서 원래 처음에는 팔자주름 개선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맞다 보니까 범위가 늘었어요. 처음에는 이쪽만 맞다가 이제 점점 얼굴 전체적으로 뭐 다 맞거든요. 요즘에 뭐 혹시라도 리주란 맞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 두 군데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맞거든요. 네. 이마부터 해서 미간까지 쫙 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주라는 필러가 아니라 힐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본인들이 힐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리주란은 계속 좀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오늘은 미용 성형 쪽이니까 이쪽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성장성은 저는 이 콘주란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걸 뭐 줄기세포 쪽도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인보사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콘주라 물론 치료제는 아닙니다. 치료제는 아니고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 콘주라는 이제 무릎에 연골에 주사를 하면 이제 연골이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데 예전에는 이 콘주란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원에서도 이 콘주란 시술을 많이 합니다. 매출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시술이 되니까 환자에게 돈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부과시키기가 크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느끼기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콘주란이 그만큼 이 관절염 치료 보조제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효과가 그래서 그래서 콘주란이 이번에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크게 이제 매출이 좀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드린 것처럼 신제품도 계속 좀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막히긴 했지만 중국 쪽으로에 대한 매출 비중도 계속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 보고 단순히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이 관절염 치료 시장도 충분히 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볼 텐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가슴 성형 수술인데요. 가슴 성형의 이제 그 보형물. 네, 보형물 쪽에서 좀 압도적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지금 점유율이 30%를 넘었고요. 올해는 목표가 40%예요. 국내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만이에요. 네, 국내만.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그 벨라젤이라고 해서 그 가슴 성형 보형물을 가장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전에는 외국 브랜드였어요. 엘러간. 그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암 나온다고 유발한다고 해서 발암 물질도 예. 있었고 그리고 뭐 이 사실은 보형물이 뭐 제가 뭐 그림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준비하기 좀 못해서요. 네, 그런데 이게 모양도 정말 다양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텍스처라고 하죠. 그 느낌도 정말 다양해서 물론 뭐 그게 환자 뭐라 그럴까요? 그 시술자 예. 네, 받는 수술에 맞는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텍스처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런 거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랄까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네. 모든 부드럽기도 하고 뭐 부작용도 없고 자연스럽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한스바이오메드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처가 이제 해외 쪽으로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해외는 가슴이 제일 많다. 맞습니다. 수술이. 예, 그래서 제가 시장보다. 이쪽에 좀 기대가 되기는 네. 해요. 지금 가장 먼저 지금 빨리 진출한 부분은 중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지금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실제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미국 쪽에서 좀 가슴 성형 수술 시장이 좀 큰 데가 미국이나 브라질이니까 이쪽에 진출을 한다면 조금 더 성장의 가시성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트라고 페이스리프팅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100% 늘었던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쪽 가슴 성형 보형물에서 국내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벨라젤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표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5%였는데요. 작년에는 30%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40%. 그러니까 이쪽에 해외 브랜드 쪽을 다 지금 다 점유율을 먹고 있고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성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래프는 이제 민트라고 페이스리프팅을 하는 그 시술이 있는데요. 얼굴을 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하시는 거 그렇죠. 왜 리프팅 실로 끌어올린다. 네, 맞아요. 네. 실로 끌어올리는 건데 이 리프팅하는 실도 처음에는 뭐 2D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실처럼 생기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그 소재가 3D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실에 돌기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그 조직이 붙어 있고 잘 리프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이제 민트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트의 매출액이 정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이거에 대한 실적 증가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리프팅 쪽, 그러니까 가슴 성형이나 그다음 얼굴 리프팅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나 외국, 미국 쪽에 진출을 하게 되는 해외 매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 정말 그겁니다. 기대감이에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내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해외에서의 매출이 나올지 미국에서의 FDA 승인이 떨어져서 내년에 이제 매출이 가시적으로 보일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한스바이오메드는 아직은 8점 정도 점수를 주겠습니다. 자, 이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9점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제가 했던 이 슈링크의 클래시스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요? 네. 클래시스는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네. 요거는 탑픽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저희가 선정한 탑픽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이거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도 차트가 또 가장 또 이쁘기도 합니다. 이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고 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단가는 7만 원. 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저로 바로 넘어왔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탑픽 종목들 저희가 자주 실제로 목표까지 도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6월 24일이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을 말씀드렸을 때 탑픽 종목이 파인테크닉스였는데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목표했던 5,000원 넘어섰거든요. 오늘 뭐 지금 조금 고점보다는 낮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5,000원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파인테크닉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파인테크닉스 저희가 이제 이때 당시 이걸 탑픽으로 선정한 이유가 이제 KH마텍은 외부 힌지고 네. 이건 디스플레이의 힌지다. 내장 힌지. 단순히 삼성전자 쪽뿐만 아니라 뭐 애플 쪽에 대한 부분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왜?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업체들은 다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00원이지만 저는 목표가를 한 6,000원 정도까지도 더 높여도 된다.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폴더블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폴더블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충분히 더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테크니스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은 미용 성형 쪽으로 특집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는데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